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이제 진짜 코앞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네. 6월 12일 금요일 11시가 첫 경기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한국은 1500m 고지대 솔트레이크 시티 사전 캠프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모두 마쳤는데요.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5대0으로 꺾고 엘살바도르를 1대0으로 이기면서 결과상으로는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네네. 2연승을 하고도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죠? 상대가 각각 FIFA 랭킹이 102위, 100위짜리 팀이었으니까요. 이기는 건 당연한 결과였고, 중요한 건 내용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실험을 하냐고요. 네. 누가 보면, 대표팀 선수들과 감독 코치진이 한 10년 동안 호흡을 맞춰본 팀인 줄 알겠습니다. 너무 큰 착각이지 않습니까? 설마 이게 좀 트렌드일까 싶어서 다른 경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베스트 11이 나오는 경우는 확실히 없긴 한데, 그렇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네, 대한민국 비상 터졌습니다. 자, 오늘 같은 A조에 속한 체코와 멕시코가 각각 평가전을 치렀는데, 한국의 조별리그 첫 상대인 체코는 과테말라와 붙어서 3대1로 이겼고, 두 번째 경기 상대인 멕시코는 세르비아를 무려 5대1로 대파해버렸습니다. 비상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두 경기를 직접 보고 느낀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경기 상대인 체코부터입니다. 상대가 FIFA 랭킹 96위인 과테말라였으니까 사실 체코가 이기는 건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용을 보면 체코가 왜 위협적인 팀인지 확실히 느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세트피스입니다. 체코 선수들은 신체 조건이 워낙 좋습니다.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이 오면 수비수들까지 적극적으로 박스 안으로 올라와서 득점을 노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세컨볼을 또 노려서 중거리 슛을 때리는 패턴도 자주 나왔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체코에 대해서 선수 개인 능력보다 팀 플레이로 승부하는 팀이며 세트피스와 피지컬 플레이로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특기다라면서 체코의 강점이 세트피스와 피지컬이라고 했죠. 그 말대로 진짜 덩치들이 다 크더라고요. 그런데 체코가 세트피스만 믿는 팀이냐면 막상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제골 장면을 보면요, 역습 전개 속에서 침투 패스가 연결되고 시원하게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게다가 두 번째 골은 체코의 진짜 강점이 제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측면 돌파 이후에 날카로운 크로스, 그리고 박스 안에서 헤딩 슈팅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된 정석적인 득점 코스였습니다. 세 번째 골은 과테말라의 자멸이었습니다.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 골키퍼의 실수를 유도해서 공짜골을 얻어냈는데 사실 이 장면이 한국에게 더 경고가 됩니다. 엘살바도르보다 체코의 전방 압박이 훨씬 거칠고 강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코 선수들의 피지컬 자체가 압도적으로 좋으니까요. 실점 장면에서는 황당한 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반전에 체코의 골키퍼가 어이없는 실수로 과테말라의 만회골을 허용했는데 경기 전반에 걸쳐 실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대표팀은 어쩔 수 없이 클럽 팀보다 훈련 횟수나 기간이 딸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무조건 실수는 합니다. 다만 과테말라 선수들의 결정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좋은 역습 찬스가 꽤 있었는데 한 골밖에 못 넣고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96위 팀인 거죠. 네. 체코의 공격 루트 중에 가장 위험한 패턴은 측면 돌파 이후에 크로스 마무리하는 루트인데요. 과테말라전에서 이 패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3백을 들고 나온다면 윙백 뒷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엘살바도르 전에서도 우리 윙백들이 공격에 참여했다가 역습을 당하는 상황에 그 뒷공간이 뚫린 장면이 많았거든요. 엘살바도르 선수들이 못해서 그 역습 기회들을 골로 연결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 우리의 수비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코전에서 굳이 3백을 고집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5백을 쓰다가도 한번 올라갔다가 결국 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로트와이어라는 매체는 체코에 대해서 기술적 균형, 피지컬 존재감, 전술적 안정성을 갖춘 팀으로 멕시코와 한국 모두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라면서 A조의 복병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한국이 첫 경기
승리를 원한다면 체코전을 정말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개최국인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의 상대는 세르비아였는데 피파 랭킹이 39위로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전 상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전까지 체코보다 순위가 높아서 제대로 된 연습 경기를 한 겁니다. 시작은 멕시코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수비 실수로 인해서 세르비아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했거든요. 그런데 멕시코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안 바스케스가 코너킥 상황에서 정확한 헤더로 전반전 중반에 동점을 만들었고, 전반 추가 시간에는 세르비아의 황당한 자책골로 2대1 리드를 잡으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멕시코의 전반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쓸데없이 패스를 빙빙 돌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날카롭게 찔러주는 패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을 최대한 많이 페널티 박스로 투입해서 슈팅과 세컨볼까지 노리는 모습이었죠. 후반 들어서 멕시코는 더욱 거침없었습니다. 라울 히메네즈가 스루 패스를 받아서 침착하게 세 번째 골을 넣었고, 코너킥 상황에서 또 다른 세르비아의 자책골이 나와서 4대1이 됐습니다. 멀티 자책골이라는 게 쉽게 보기 어려운데 이걸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멕시코가 친선 경기를 펼친 곳이 그 악명 높은 톨루카의 홈구장이었거든요. 손흥민도 몸소 느꼈던 그 초고지대의 어려움을 세르비아도 확실히 느꼈을 겁니다. 피파 랭킹 39위 팀이 자책골 2골은 솔직히 좀 심하잖아요. 네. 멕시코의 마지막 5번째 골은 루이스 차베스의 시원한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스포츠 매체는 이 경기에 대해서 멕시코는 초반에 어려움에도 빠르게 반격하며 주도권을 잡았고, 라울 히메네즈와 루이스 차베스가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라면서 멕시코가 저력 있는 경기를 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자책골 2골을 빼도 어쨌든 3골이나 넣으면서 멕시코도 다양한 득점 패턴을 과시했죠. 한국은 100위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프리킥골 제외 필드골 없이 쩔쩔맸는데, 체코는 96위 과테말라를 상대로 3골, 멕시코는 39위 세르비아를 상대로 5골, 훨씬 큰 점수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세트피스 골과 필드골이 적절히 섞여서 여러 루트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한국과의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같은 A조 경쟁팀인 체코와 멕시코의 경기를 딱 한 경기씩만 봤는데도 이 팀들이 어떻게 이기려 하는지 승리 플랜이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체코는 피지컬과 세트피스, 측면 크로스를 활용해서 박스 안을 공략한다. 멕시코는 빠른 찌르기 패스와 적극적인 박스 침투, 세컨볼 싸움으로 골을 노린다. 네.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확실한 공격 루트로 어떻게 경기를 좀 이기려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 대표팀은 전혀 다릅니다. 월드컵이 코앞인데도 확실한 공격 루트는커녕 베스트 11조차 확실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한국의 어떤 축구 전문가들한테 물어도 지금 아마 다들 각자 베스트 멤버가 다를 겁니다. 그만큼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불안하고 국민들한테 전혀 믿음을 못 주고 있습니다. 황당한 건 이런 졸전을 펼쳐놓고도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만족스러운 평가전이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고지대 적응이 어느 정도는 됐다는 걸 볼 수 있었다. 오늘 경기는 득점을 더 못한 것 외에는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코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좋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찬스를 만드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것 같다라면서 같은 경기를 본 게 맞는지 의심되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는데요. 누가 봐도 지금 대표팀은 선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해조 축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뭘 보고 좋았다고 하는 걸까요? 자, 확실히 이번 월드컵 성적이 기대 이상이어도 그건 진짜 홍명보 감독의 능력이 절대 아니고 선수들이 잘해서라는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저 솔직히 수비가 진짜 불안하긴 합니다. 많이 그러네요. 네. 수비 라인이 이렇게 안 정해지고 안 정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기적의 8강 파이팅. 네. 캡틴 손흥민이 외롭지 않을 수 있게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 김민재 같은 우리 선수들이 같이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